네트워크가 연결이 불안해서 아예 그냥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이따가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해 줘야겠습니다. 수업을 만약 지원할 수도 없고. 자, 우리가 정적분의 정의 개념에서는 A에서부터 D까지 fx dx라고 하는 게 저 반전인데 이거 어떻게 될까? 잘 되겠지? 제발 빌어야 돼. 자,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는 이 정적분의 의미와 이 넓이가 똑같고,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을 때의 정적분의 값은 음수값이다. 실제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음수값이다 라고 정의의 개념으로 나와 있어. 선생님이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적분 의미를 설명을 해준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모든 정적분은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빼는 형식으로 만들면 무조건 넓이로 환산이 된다. 왜? 위의 값이 아래 값보다 큰 값이므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게 되면 무조건 양수 값들이 누적되겠지. 그래서 넓이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면 꼭 단순한 fx와 x축 사이의 넓이뿐만이 아니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도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아까 이 x축도 하나의 함수다. 당연하죠. y는 0이라는 함수고, 심지어 얘도 곡선이야. 반듯한 선도 곡선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곡선의 정의는 뭐다? 미분이 잘 되는 그래프를 곡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개념은 다 끝나요. 그냥 이겁니다. 이미 선생님이랑 정적분 공부할 때 넓이라는 개념을 제가 계속 주제시켜 줬기 때문에 별 다를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의 공식은 꼭 외우고 넘어갑시다. 책에 없습니다. 몇 차 함수처럼 보여? 2차 함수. 얘는 몇 차 함수처럼 보여? 1차 함수. 좋아요. 어떠한 2차 함수가 있고, 뒤는 안 중요해. 어떠한 직선이 있어. 자, 근데 제가 방금 1차 함수라고 하지 않고 직선이 있어 라고 말했어요. m이 0이 되면 1차 함수가 아니야. 심지어 mn도 동시에 0이 될 수 있어. 그럼 그냥 x축이 되는 거야. 즉 이 내용은 2차 함수와 직선이 교차해서 생기는 영역의 넓이를 구할 거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해준 공식을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면 되느냐? 두 식을 연립을 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합니다. 자, 그러면은 두 구간의 넓이를 구해야 하므로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 mx 더하기 n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부정적분해서 베타 집어넣고 알파 집어넣어서 빼시면 정답입니다. 제가 이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해보시면은 좀 귀찮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러면은 이 식과 똑같은 결과값을 낳는 공식이 무엇이냐? 6분의 2차 함수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넓이니까 절대값을 계속 생각해 주세요. 곱하기 교점의 구간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의 세제곱. 100% 맞는 공식이니까 써. 선생님 왜 그렇게 나와요? 라고 물어본다면 증명 과정을 제가 그냥 기술해 드릴게요. 실제 얘를 쭉 쓰면 굉장히 길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라는 것은 두 개의 식을 연립해서 나오는 근이 되겠죠. 그럼 두 근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 있는 ABC, MN으로 표현될 것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도 여기 있는 ABC, MN으로 표현되겠지. 여기서 나온 이 정적분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베타하고 알파하고 A라는 것만 사용하게끔 MN으로 된 건 전부 다 근과계수를 거꾸로 집어넣어. 쭉 정리를 해.
인수분해를 해. 그럼 얘가 딱 만들어줘.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믿고서 되는 게 거야.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 막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단순하게 문자로 정리된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의외로 깔끔한 식이 나와서 써먹을 가치가 있다는 거야. 내가 만약에 지금 이 공식을 알려줬는데 외우지 않겠다. 이거를 매번 해야 돼. 매번 해야 돼. 물론 이 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대신 얘는 만약에 3차 함수 그래프가 있고 직선이 있어. 3차 함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어. 선생님 여기도 써먹으면 됩니까? 안 돼. 얘는 안 돼. 무조건 곡선과 직선 사이의 넓이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넓이만 가능해. 선생님 그럼 값어치가 별로 없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질문의 60, 70% 이상이 2차 함수와 직선 사이의 넓이가 문제가 나옵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높습니다. 외워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선생님이랑 그래서 지금부터 넓이 관련 유형을 몇 개 풀어볼 겁니다. 845번. 함수 fx가 인티그럴 0에서 x까지 ft dt는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을 만족시킨다. 얘들아, 얘가 1을 만족시킨대. 여기다 뭐 대입해볼까? 0. 그러면 좌변은 0이 되겠죠. 우변은 얼마가 되니? 0이 되겠지. 뭐 얻어지는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렇다고 방금 한 행동이 값어치가 없느냐? 그건 아니야. 이러한 습관 자체가 내가 무언가 값을 얻어지거나 식을 얻을 때 잘 습관이 들어져 있다는 거죠. 아, 얘는 얻어낼 거 없네? 에이, 아쉽다?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체킹, 항상 체킹하는 거야. 두 번째, 뭐 할까? 미분하게 되면은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fx가 몇 차식이란 걸 알게 되죠? 2차식, 2차 함수야. 얘들아, 이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렵니? 아니지.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죠. 이제 문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왔는지. 이 fx의 그래프와 x축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뭐 구하시오? 1 구하시오죠.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인티그럴 0에서 2까지 0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x제곱 마이너스 2x를 뺀 것을 적분해야 된다고. 그나마 A는 식이 막 어렵게 그러진 않겠죠. 심지어 아래 끝, 위 끝 중에서 막 분수 나왔어? 아니지. 고작 해봤자 2, 0 이런 것밖에 없지. 그나마 A는 깔끔해. 그래도 누구를 못 이겨? 6분의 공식을 못 이겨. 아무리 얘가 깔끔해도 6분의 공식은 못 이겨. 왜냐고? 이 넓이 어떻게 구할까? 6분의 최고치 한계수 아까 얼마니? 1이네. 맞죠? 1. 이 간격이 얼마니? 2밖에 안 되지. 2의 세제곱. 얘가 아무리 간단해도 이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나중에 시험 때 써도 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당연히 객관식은 써도 되겠죠. 서술형은요,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써도 되냐? 그 선생님들께서 정상적이시라면 당연하지 라고 대답을 할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을 해. 왜냐고? 얘들아, 내가 알려준 6분의 공식이 의미 없는 공식일까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공식이란 거. 걔도 사실은 정적분이야. 이 정적분의 결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는 거야. 걔도 정적분인 거야. 이 6분의 공식도. 내가 왜 정상적이라면 쓰게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을 하냐면, 단지 학교 내신에서 소수령에서 쓰지 못하게 해서 채점을 막는다. 애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그럼 애들이 그 공식을 쓸까 안 쓸까? 안 쓰겠지. 안 쓰게 되면 손해보겠지. 아니 수능에서는 당연히 써야지.
그러지 않겠니? 언제 그걸 다 하고 있냐고.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길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왜 자꾸 교육을 아이들을 나누려고만 하냐고.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내가 안 가르쳐준 거니까. 교과서에 안 나오니까 쓰지 마!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봐. 난 그건 아니라고 봐. 참고로 이건 선생님만의 의견은 아니고요. 선생님 학교 재직할 때 선생님이랑 같이 근무하신 모든 선생님들은 저랑 다 같이 가르쳐주고 쓰게 합시다. 얘를 편하게 해야죠. 다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못 쓰게 하면 아유 그냥 그러신가 보다 라고 하고요. 쓰시면 됩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속으로. 왜냐? 현실은 너희들이 이길 수는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고만 있어. 알고만 있어. 자, 그 다음에 848번. 내가 만약에 너희 학부모라면은 학교에 민원전화 엄청 때릴 거야. 진짜로. 나는 그렇게 할 거야. y는 4x의 세제곱. 자, y는 4x의 세제곱 그래프 대충 너희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려줄 거야. y는 4x의 세제곱. 그 다음에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2. 이 정도 마이너스 2가 있어. 그 다음에 a는 어딘지 모르는데 양수 a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래프와 x축과 이 직선들로 둘러싸인 부분들의 넓이, 문제에서 정적 분할하라고 했어? 넓이 구하라고 했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하지만 정적 분하고 넓이는 관계가 있어 없어? 겁나 많잖아. 그럼 얘들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인티그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4x의 세제곱 dx. 선생님이 지금 넓이 구했어? 정적분 구했어? 정적분 구했죠? 그런데 이 정적분은 함수의 그래프가 현재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부호는 뭐가 나올까? 음수가 나오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다 뭘 붙여주면 될까? 마이너스 붙여줘서 넓이화 시킬 것이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a까지는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이 전체 두 개의 넓이의 합은 얘가 되겠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면서 부호를 확실하게 적으면서 넓이를 질문했다면 넓이에 대해서 식을 쓸 수 있겠습니까?를 물어보는 문제다. 이 유형이. 그것이 얼마다? 17이다. 나머지는 뭐가 계산되겠지. 자, 852번 문제 봅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야지. 여기가 0, 여기가 4. 그 다음에 y는 ax. 여러분 문제 보시면은 a가 양수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럼 직선을 이렇게 그리면은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야 되겠죠? 만나도록 그려야 되겠죠? 만나라고 했으니까. 직선과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했더니 넓이가 얼마 나온다? 36이 나온다. 그럴 때 a를 구하시오. y는 ax,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 또 다른 그래프는 직선이죠. 직선과 2차 함수 넓이 무슨 공식 쓸까? 6분의 공식 쓰겠습니다. 6분의 공식 쓰겠습니다. 잘 봐. 이건 설명 듣고 풀어. 6분의 최고차함계수 얼마죠? 1이죠. 곱하기 여기는 교점의 좌표 현재 알아 몰라? 모르죠? 맞아요? 잘 들어. 알파라고 칭할 거야.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알파죠?
알파에서 0을 빼면 얼마죠? 알파죠. 알파의 세제곱. 그것이 얼마래? 36이래. 내 말 맞니? 6을 곱할 거야. 그럼 666이 되겠죠. 알파는 얼마야? 6이죠. 여기 6이죠. 이 교점의 x좌표 얼마야? 6인가요? 여기 6 집어넣어. 6제곱 빼기 46. 아 미안해. 4 곱하기 6이 46이 되었어요. 이런 신기한 현상. 6제곱 빼기 24는 얼마죠? 10이죠. 여기 6 집어넣어. 12가 6 곱하기 a. a 얼마? 2. 끝. 방법은 이렇게 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선생님 x제곱 마이너스 4x는 ax에서 넘겨서 교점 풀어보니까 a 더하기 4가 나오던데요. 아 그래? 그럼 여기 알파 대신에 a 더하기 4를 집어넣어서 a 더하기 4의 세제곱이 6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a를 구한 친구도 있고요. 이 정도까지는 다 괜찮아. 그런데 가장 손발이 불편한 방법은 뭘까요? 일일이 적분하는 거. 그래서 그건 안 적겠습니다. 이제 그런 작업은 우리에게는 흔히 노가다라고 불리겠다. 이렇게 말하면 노가다를 비하하는 작업인가?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 노동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랑 오늘 벌써 6분의 공식 설명 듣고 문제도 한 2번 풀어봤죠? 괜찮죠? 성진아, 6분의 공식 적글씨로 쓸 거야, 안 쓸 거야? 안 쓰면은 너만 피곤하겠죠? 네. 자, 857번 하나만 더 하고 빠이빠이 합시다. 선생님이 딱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넓이를 그냥 물어보는 기본 개념 문제고, 그 다음부터의 넓이는 추가적인 내용이거나 그 넓이를 구하는 것도 활용이거나 그런 거라서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857번 fx가 x의 제곱 마이너스 3x. 선생님 생각하기에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 함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함수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1. 복잡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자, fx가 여기 있죠. 여기다가 x 더하기 1을 집어넣어라.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3 x 더하기 1. 얘가 fx 더하기 1을 여기까지 적은 거야.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하래.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한 다음에 1을 하시오. 얘를 선생님 이름을 gx. 아, gx는 얘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될 거야. 잘 들어.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 얘는 아래로 볼록. 이 문제의 질문이 뭐냐?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고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모양이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그럼 우리는 어디 넓이 구하는 거지? 여기 넓이 구하는 거야. 자, 여기가 fx고 여기가 gx야. 선생님이랑 6분의 공식 배웠죠? 잘 생각해보면 6분의 공식에서 그 직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정보는 공식에 있었어? 없었어? 하나도 없었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차 함수의 최고참 계수와 교점의 좌표만 중요했지 직선에 대한 방정식의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맞니? 내가 여기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고요. 맞아요. 뭐만 중요할까? 여기 교점의 x좌표만 중요하겠죠. 여기가 알파, 베타.
얘들아, 내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알파 베타 구하는 건 시간 낭비죠. 맞아요?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여기는 fx식하고 여기는 gx식하고 똑같다라고 두었을 때의 x값이 바로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이 구할 거야. 자,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면 될까? 여기 6분의 5씩 쓰면 되겠죠? 맞아요. 밑에 것도 6분의 5씩 쓰면 되겠죠? 그런데 6분의 5씩을 쓰려고 하니까 알파와 베타는 똑같아. 최고차의 기수만 다르죠? 여기 최고차의 기수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여기는 마이너스 1만큼이고 다해야, 얘들아 놀란 친구는 다해를 향해서 욕해주세요. 여기는 플러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만큼이고 플러스 1만큼인데 선생님이 최고차의 기수에 뭘 씌운다 그랬죠? 절대값 씌운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 이 정답은 이렇게 두 개로 쌓여있을 때는 6분의 최고차계수를 뺍니다. 그러면 그 차이값이 나오겠죠. 곱하기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배한 거를 합친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네, 정리.